증상은 이제 설사 증상이 지금 좀 심하신데요. 설사 같은 경우에는 좀 가셔서 잘 치료 받으시고 이래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설사를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일단 내가 뭐 기름진 음식을 특별히 먹거나 술을 먹은 다음 날에 설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분은 일반 음식에도 설사를 하고 계시고 매일같이 좀 설사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 노인분들의 설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성적으로 좀 탈수 비슷한 증상들이 몸에 좀 내재가 되어 있어요. 목도 마르시고 피부도 푸석하시고 갈증도 있으시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물도 한 컵 드셔야 되고 그런 증상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한의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시고 몸을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치료를 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설사도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렇죠.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들이 있는데 체중들이 좀 많이 감소를 하거나 그 탈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갈증이나 아니면 뭐 답답함이나 안 그러면 이제 피부가 좀 푸석하거나 체중의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치료를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기 쉽고요. 또 유소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사실 원래는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열이 나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안 그러면 설사가 잘 멎지 않고 점액성의 변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 꼭 내원해서 치료를 받도록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장염 같은 증상들의 경우에는 아무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병원에 잘 가실 겁니다. 보통 뭐 설사 발생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돼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장이 좋지 않으면 설사를 하기 쉽다라고 말은 하잖아요. 원장님 좀 구체적으로 어떤 체질이 설사에 취약한가요? 모든 체질이 다 설사가 올 수는 있고요. 다만 체질에 따라서 설사가 좀 올 수 있는 타입이나 상황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위도 약하고 장도 약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는 좀 튼튼하고 장만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양인이나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위는 좀 튼튼하고 원장님 저는 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장이 좀 약해요. 음식은 잘 먹는데 설사를 제가 잘 합니다. 이런 분들의 설사는 많이 먹으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흡수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타입의 설사들은 좀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소음인이나 태양인의 설사 같은 경우에는 위가 같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양이 떨어지거나 찬 것을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거나 항상 속이 아프고 불편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면서 음식을 빠르게 먹을 수 없고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킬 수도 음식을 뭐 이렇게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소화기를 좋게 해주는 치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화기에 있는 신경들이 굉장히 많고 이 신경들이 소화를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신경의 개수가 5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개별적으로 하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설사를 하는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체질과 상관없이 어떤 체질에서도 항상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질보다는 내 마음과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스트레스는 모든 분한테 안 좋은 거군요. 네, 만병의 근원이 또 스트레스를 그쵸. 하는 만큼 스트레스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 설사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네, 또 이런 설사 증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성 설사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현애 원장님, 이런 증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만성 설사의 장의 상태랑 그 원인,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설사의 상태는 장이 지속적인 감염이나 염증 상태로 장 점막의 민감성이 상당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굉장히 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복부가 팽만한다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쉽게 변이를 느낀다든지와 또 감염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몸에서 미열이 날 수도 있고 메스꺼움과 같은 전신적인 반응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런 염증이나 만성적인 감염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에는요, 첫 번째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 중에서도 항생제라든지 항암제라든지 등의 약물은 우리에게 장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또 장 점막을 자극하여서 설사를 유발하는 약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체질에 따라서
락토즈,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그런 거에 불내당성이라든지 또 불내유당성이라든지 또 프룩토즈라고 그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 성분 중에서도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설사가 진행되면 앞서 사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수 현상이 가장 조심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입마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너무 농축해서 진하게 나온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는 전신적으로 뭐 정신적인 어지러움 이런 것들도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요. 수분을 충분히 설사를 하실 때는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증상과 원인이 다양한 만큼 합병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현일 원장님, 그렇다면 이 설사,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설사를 굉장히 세분해서 많은 원인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크게는 간략하게 두 가지의 줄기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성설사이기 때문에 장이 지속적인 염증과 감염 상태로 있어서 굉장히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그걸 허증이라고 하는데요. 허증의 경우에는 장의 연동운동 자체가 무력화되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허트림이 나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 자체가 아직까지 그 염증을 유발하는 안 좋은 물질이 남아서 지속적으로 장을 자극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실증이라고 합니다. 실증은 한방에서는 습열로 보기 때문에 습열을 처치하는 여러 약제를 사용하여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사,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혹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련 증상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요. 앞서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배가 많이 차다라고 말씀을 그쵸. 해주셨잖아요. 설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부가 차가운 증상 더해진다면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정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랫배라고 하는 작은 방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방 안에 4명이 살고 있어요. 방광도 살고 있고 자궁도 대장도 허리뼈도 이제 여러 가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너무너무 춥고 시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추워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밤에 소변을 보러 가는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골반 쪽으로도 소통이 잘 안 되면 대구까지 차가 잘 못 가는데 부산까지 차가 잘 갈 수는 없겠죠. 더 밑에 있는 발까지도 소통이 잘 안 돼서 발이 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전신이 마찬가지로 차가워지게 되니까 추위도 잘 타고요. 순환이 잘 안 돼서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냉대화나 질염이나 골반 통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폐가 좋지 않으면 콧물이 나고 비염이 생기는 것처럼 자궁이 좋지 않고 차가우면 질염이 생기거나 냉대화가 많아질 수 있는 증상들이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대장이나 그 방광이 일을 못하면 대소변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시청자분처럼 설사를 계속하는 것처럼 자궁도 좋아지지 않으면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고 생리통이 심해지고 임신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수면이 좋지 않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분들이 항상 배가 차고 설사를 하면서 밤에 소변을 보러 가면서 잠이 좋아지지 않는 증상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복부 냉증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건강 증상들도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정은 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건강 헬스를 하면서 수중 냉증 때문에 전화 오면 꼭 여성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복부 냉증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여성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원하시는 편이고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여자는 생리를 하기 전과 생리가 끝나고 난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는 이유가 배가 차고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성장이 잘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엄마 손에 붙들려와서 우리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맨날 설사를 해요. 이렇게 내원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이제 커서 생리가 나오고 여자가 되고 나서는 배가 차더라도 에이 이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한의원에 잘 오지 않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 준비를 하다가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내가 배가 찬 것 때문에 잘 안 되나? 그리고 생리가 불규칙한가? 생각이 들으셔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때 치료를 하고 좋아지면서 임신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력이 떨어지고 배가 좋지 않고 몸이 여기저기 아픈 상태에서 한의원에서 먼저 통증 치료를 하다가 잘 낫게 되면서 이것도 고쳐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있고요. 그런데 냉증 치료에는 한방 치료가 좀 효과적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재발이 많은 증상이라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그렇죠. 한방 치료가 재발이 많은 증상들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사람의 몸의 대사 상태를 고쳐주기 때문입니다. 아랫배도 따뜻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게 만들어주는 치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치료들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 전체가 좋아질 수 있고 다른 기능이 한꺼번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진다는 거죠. 아랫배 골반이 따뜻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대장만 따뜻해져서 설사만 멈추는 게 아니라 방광만 따뜻해져서 소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궁이나 아랫배, 뒤쪽에 있는 허리뼈까지 튼튼해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게는 가입력을 올려줘서 난자의 질과 자궁 내막의 수용성을 올려주는 치료가 되고 면역을 올려주는 치료가 마찬가지로 돼서 자궁 쪽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안에서 질염이나 방광에 염증이 잘 생기거나 감기가 계속 걸리는 문제들이 같이 치료가 됩니다. 비염도 마찬가지고요. 또 심폐순환력과 기력을 올려주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어떤 피로나 이런 부분과도 연관돼서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부신 기능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강력하게 분비하고 있는 곳이 같이 좀 회복이 되어서 호르몬이 좀 안정이 되고 전신적인 체열들, 얼굴에 열이 뜨거나 손이 차갑거나 발이 차가운 문제들이 같이 정상화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여자들은 아랫배가 따뜻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적절한 한방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증상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만성 설사, 이 고통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쵸. 이분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현일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해서 환자분에 맞는 원인을 찾아가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환자분이 점검해서 미리 조심하셔야 될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손 씻기인데요. 왜냐하면 그 만성설사가 만성적인 감염이나 염증 상태로 야기되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손을 반드시 세제를 이용해서 20초 이상 씻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20초를 어떻게 세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요. 저는 뭐 애국가를 1절 정도 부르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음식물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체질에 안 맞는 락토즈나 프룩토즈 같은 음식물이 함유된 건 아닌지 그 음식들을 먹었을 때 설사가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본인이 드시고 계시는 약물 중에 설사를 유발하는 약들 어머님들 가운데서는 무릎이나 허리나 여러 가지 근골격계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수시로 먹고 항생제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항상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걸 드셨기 때문에 이게 설사의 원인이라고 미처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내원 전에는 어떤 약물을 드시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오신다면 저희가 정확한 진료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복용 중인 약물이나 평상시에 먹는 음식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요. 평상시에 손 씻는 것도 잘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희 원장님, 또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장이나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이걸 장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약재를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너무나 좋은 약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사 원장님께서 하복부의 냉증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소화 기능이랑 하복부의 냉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그다음 약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이 소화를 시키는 거는 밥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밥솥을 올리고요. 거기에 좋은 쌀을 넣고 그다음에 아궁이의 불이 화력이 충분해야지만 밥이 잘 지어집니다. 여기는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좋은 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좋은 솥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아궁이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쌀이라는 거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것, 깨끗한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솥이라는 거는 우리 비위의 연동, 그다음에 장의 점막의 민감성이 뭐 정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아궁의 불이라는 것이 이제 하복부에 냉이 없고 우리가 우리 관원, 하초의 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하복부의 냉증이 완전히 소멸된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장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솥이 위치하고 있는 중초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아궁이에 불이 위치하고 있는 하초의 따뜻함도 온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재들로는요.
뭐 파고지 같은 약재도 있고 오수유 같은 약재도 있고요. 또 솥을 좋게 하는 산약 같은 약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약이라든지 육두구 같은 여러 가지 약재가 있는데요. 이 어떤 문제, 밥솥이 문제인지 아궁이가 문제인지 쌀이 문제인지는 잘 선별해서 적절한 약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신다면 정확한 약재를 적시에 투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약재 사용은 정확한 처방과 함께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와 함께 보통 한의원을 딱 방문하면 하복부가 따뜻하게 해주는 왕뜸을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원장님 실제로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아까 제가 밥 짓는 거 말씀드린 거랑 네. 또 연관돼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약재를 넣어서 불을 지펴주는 방법도 있지만 바깥에서 따뜻한 기운을 불어 넣어서 또 그 혈자리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서 그 작용이 잘 일어나게 하는 그런 작용도 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환혈이라고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밥통이 위치하는 그런 중초에 명혈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초에는 배꼽의 삼치 밑에 관원혈이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온유시키는 작용도 있지만 정확한 혈자리에 뜸을 정확히 놓는다면 그렇게 그 우리가 소화 대사에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을 훨씬 더 촉진시켜서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원장님 매번 한의원을 방문을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배가 차가워졌을 때 핫팩을 좀 붙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 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의 경우에는 월경이라든지 장에 염증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네.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 앞서 쭉 냉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도가 떨어지면은 장관의 연동 기능이나 다른 기능들, 흡수 기능들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네. 저 칭찬받은 만큼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하복부 이 냉증 관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좋은 거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성호 씨도 내일부터는 이제부터 좀 해보세요. 뺏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이렇게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중 원장님? 아까 이현일 원장님의 쌀과 솥과 불의 비유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먼저 그 솥이 좋아질 수 있는 치료는 이제 근육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어 운동으로 배꼽을 쭉 당겨주고 그 상태에서 다시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운동 방법이나 케겔 운동이라 그래서 소변을 참는 것처럼 힘을 줬다가 빼는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배 쪽에 있는 복사근 쪽 부위에 테이핑을 해주면 조금 설사를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문질러 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특히 눌러서 문질렀을 때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문질러 주시는 게 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불을 떼는 방법을 도와주는 방법은 핫팩을 하시거나 좌훈을 하시거나 반신욕을 하시거나 하는 방법 등으로 온열을 보태주면 좋습니다. 당연히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물론 더 좋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 좋은 쌀을 넣어주는 방법은 일단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내게 들어가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내게 들어가는 생각도 중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밖에서 걷는 운동, 유산소 운동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에도 내가 배가 많이 이제 차서 더부룩하면 좀 걸으면 좀 나아지잖아요. 그것들이 자율신경계나 이런 부분을 안정시키고 소화의 연동을 더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상담을 맡은 이현일 원장입니다. 아, 예.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변 색깔이 검으셔서 건강 검진을 받으셨는데 아마 거기서 자멸 반응이라고 이제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는데 출혈이 없어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흑색변이 그런 걸 흑색변, 그 상위 그 위장관에서의 출혈로 인해서 변이 흑색으로 나오는 거를 조금 위험하다 해서 그거는 이제 검사를 받아보신 건 잘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흑색변을 야기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철분제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아무것도 먹는 게 없어요. 포도주를 드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음식은 드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먹고 있어요. 지금 뭐가 안 좋다 해가지고 네. 건강식품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논이라는 거. 논이요. 논이, 푸른 논이 이런 것들을 드시면 예. 이제 그게
흑색변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색깔이. 그러니까 그게 출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건강식품이 이제 대사 과정에서 검게 변해서 섞여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멸 반응을 해서 출혈이 없다면 아니고 그래서요. 내가 까만 걸 먹어서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도 까매요. 아,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지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근데요, 어느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긴 얘기하는데, 화병이 있으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 화병. 상부 위장관 출혈이 화병 때문에 일어나진 않아요. 화병은 가까운 한의원 가시면은 제대로 다시 진단해가지고 하실 텐데 흑색변이 화병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으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화병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되게 말똥 같은 게 나왔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오이 같은 거, 뭐 참외 같은 거 몸에 열 내리는 음식을 먹으면 네. 대변이 되게 부드럽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화병이라는 것이 진액을 태워요. 우리 노심초사라고 하잖아요. 아, 예, 예. 네, 화병이 일어나면 피가 탑니다. 그 피가 탄다는 게 진액이 탄다는 거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장내 점액질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변이 진액이 부족하면 말똥처럼 동글동글 방울처럼 나오거나 변이 너무 가늘게 나오거나 이런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열을 내려주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약침 치료를 하거나 침 치료를 하면은 진액이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변의 쉐입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화병 치료를 그런 식으로 식생활 조절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는 아마 건강검진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사실 들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도 들고요. 해야죠. 그래 네. 예약해놨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간단한 거라서 조금 아쉬워요. 물론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이 흑색변을 논이 드시고 있는데 아이고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어머니 놀랐을 가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시간도 그렇고 진작에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상담 한번 해보셨으면 될 건데 너무 좀 아쉽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네. 지금 내가 큰 병원에다 예약을 해 삼척병원에서는 괜찮다 나와갖고 네, 네. 하루 이상해가지고 큰 병원에 예약을 해놨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요? 변이 까매가지고. 아, 네. 그건 자멸 반응을, 자멸이라고 해서 이게 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소장 이상의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있으면 흑색병으로 나오고요. 소장, 대장, 직장 그 이하에 이제, 출혈이 있으면은 혈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 속에 이게 응고가 되더라도 흑색으로 응고가 되더라도 혈액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는 자멸 검사를 하면 밝혀낼 수가 있어요. 갈수록 까매요. 그런데 어쨌든 검사상에서 혈액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그 소화관에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근데 일주일을 끊으셨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끊어보시고 또 물을 많이 드셔보세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조금 더 그게 씻긴다면 변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검은 변이 나온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어머니 많이 불편하시죠? 예, 다름이 아니고요. 네. 아랫배가 차고 속이 냉하니까 달은 치고 몸이 자꾸 어찌게 자꾸 속이 추워요. 혹시 한의원 가서 치료 많이 받아보셨어요? 한의원 약도 뭐 두개씩 먹고 오늘도 한의원에 가서 또 온체가지고 또 침도 맞고 이래 왔는데 한의원에 자주 댕겨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을 허리를 다쳐가지고 익하니까 몸이 더 차지고 더 나빠졌어요. 맞아요.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일단 한의원 다니고 계신 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좀 관리가 되고 계신 걸 거예요. 제가 앞서서 설사 관련해서 이제 배가 차고 이런 거에 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음성이라 그래서 약간 소음인 경향의 체질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요게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TV 보시는 시청자분도 한 5개 정도 해당되면 아 나는 그쪽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배가
배가 원래 좀 찬 사람이고 예전부터 차셨기 때문에 아주 그냥 따끈따끈해지는 건 좀 어렵고요. 계속 예. 관리를 하셔서 조금 따뜻하게 유지를 하셔야 아마 기력이 좀 괜찮으실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손 펴고 접어보셔도 괜찮아요. 한 가지는 그 체중이 잘 증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좀 배가 많이 차가운 분들이고요. 약간 네. 마른 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은 목이 좀 얇고 복부가 이렇게 좁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네. 해당이 되고요. 약간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어도 한 가지 손 또 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맨날 안 되는 느낌들을 자꾸 받으시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소화기가 약했던 경우에도 손가락 하나 또 접어주셔야 되고요. 예. 그 부모님들 중에서 아, 나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 엄마가 나랑 비슷했던 것 같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 포함이 되고요. 또 예, 예. 물을 이렇게 쭉 마시는 게 안 되시는 분들. 조금 마시고 내려놓고 조금 마시고 내려놓고 이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배에서 막 꾸룩꾸룩꾸룩 물소리가 나거나 어지럽고 메스꺼리는 증상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도 한 가지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이 차거나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가지 증상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한 5가지 정도가 접히신다. 이거는 오래 치료하셔야 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증상 이외에 한 가지 정말 결정적인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이 있으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서라도 오래 치료해야 되는 증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찬 게 들어갔을 때 요거를 차마 소화시켜서 흡수해내지 못하고 바로 설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 거만 먹으면 전 바로 설사예요. 찬 아이스크림이나 저는 설사는 안 해요. 그게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증상들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많은 개수만큼 치료가 조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조금 오래 되셨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계셨던 거 너무너무 잘 관리하셨던 거고 지금처럼 한의원 잘 다니시면서 침 잘 맞으시고 뜸 잘 뜨시고 치료 열심히 잘 받으시면서 관리해서 튼튼하고 좋은 기력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뜸 뜨는 데도 없어요. 아, 없어요? 아우, 아쉬워라. 예. 그래도 그런데 예. 내가 한의원에 약 2제씩 먹었거든요. 네네네. 하도 막 손발이 차고 이럴 네. 때는 네. 애기 놓은 달에 약을 재워가지고 잡숫고 조리를 하라 해요. 맞아요. 그래서 1년에 한 2제씩 먹어도 뭐 그렇게 좋아지질 않아요. 아니, 어머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배가 차가워지고 밤에 네. 소변 더 많이 보러 가거든요. 잘 하고 계시고 네. 그렇게 꾸준히 치료하시다 보면 나중에 좀 벼볼 날이 있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잘 치료하세요.